잠 못 이루는 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 뒤에 숨겨진 대가,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이게 한 불면증 환자가 직접 겪었던 고통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잠들지 못하는 밤이 사람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만드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만 피곤해 하는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OECD 국가들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2분인데 우리나라는 7시간 41분, 꼴찌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잠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아볼 개념이 바로 수면 비지입니다. 에이, 잠 좀 덜 자고 버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왜 우리한테 정말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대학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진짜 우리 학창시절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요. 잠을 줄이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이 믿음.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물론 가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아인슈타인처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푹 자야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루에 딱 90분만 자고도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유전적인 예외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면빚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빚이 쌓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매일 필요한 잠을 못 채우면 그 부족한 시간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 빚은요, 언젠가 반드시 건강 악화라는 아주 무서운 이자를 붙여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잠 못 드는 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 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부터 어떻게 공격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수면 부족, 이게 그냥 피곤하다 이 수준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암까지.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 체계를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8배나 높다고 합니다. 8배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럼 뇌가 깜짝 놀라서 숨 쉬어 하고 우리를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과정이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한 뇌졸중 환자의 사례를 보니까요, 1시간에 무려 78번이나 숨이 멎었어요. 계산해보면 1분도 안 돼서 한 번씩 질식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잠이 휴식이 아니라 매일 밤 죽음과 서투를 벌이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 바로 뇌로 가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할 때 뇌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오직 잠을 잘 때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주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뇌세포들이 살짝 쪼그라들면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싹 흘러 들어와서 낮 동안 뇌활동을 하면서 쌓인 온갖 독성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우리 뇌의 자정 대청소 시간인 셈이죠. 그래서 잠을 푹 자면 뇌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뇌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보이죠. 당연히 기억력은 떨어지고 뇌 기능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게 바로 치매,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독성 물질이 우리가 아무 증상도 못 느끼는
10년, 20년 전부터 뇌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좀 암울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참가자분이 치료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절박해서 암막 커튼은 물론이고 잠 잘 온다는 음식까지 안 해본 게 없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이런 절박함, 바로 이게 우리가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약물 없이 불면증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I라는 건데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주말에도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침대에서는 잠만 자기. 스마트폰, TV 절대 안 돼요. 셋째, 잠을 깨게 만드는 술 피하기. 넷째, 수면 일지를 쓰면서 내 패턴을 파악하기. 이건 약으로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치료법인 거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딱 5주 동안 이 치료를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불면증 점수는 확 떨어졌고요. 잠의 질을 보여주는 수면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참가자들의 실제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치료법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불면증은 그렇다 치고 또 다른 무서운 적,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룻밤에 편안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에는 이 양압기, CPAP이라는 장치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치료 전에는 시간당 50번 넘게 숨을 멈췄던 분이 이 장치를 딱 6주 사용하고 나니까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낮에 그렇게 쏟아지던 피로감은 싹 사라지고 정말 오랜만에 끊기지 않는 깊은 잠을 경험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양압기를 사용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정말 깊이 잠들어요. 낮에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진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와, 다시 살아난 기분.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 딱 3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활동이라는 것. 둘째, 만성적인 수면 빚은 뇌졸중, 암, 치매 같은 끔찍한 질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인지행동 치료나 양압기 같은 검증된 방법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 오늘 밤에도 1시간쯤이야 하면서 잠을 포기하실 건가요? 정말 그럴 여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